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는데 무릎이 시려서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무릎 재활을 전문으로 해온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 치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해요. 선생님, 왜 겨울만 되면 무릎이 이렇게 시리고 아픈 걸까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무릎이 욱신거려서 깨요. 계단 오르려고 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너무 아파서 못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겨울철 무릎 통증은 단순히 춥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시리기 시작했다면 이건 여러분의 영골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이고 다시 아프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주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매일 딱 3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수술 대신 계단을 다시 오르게 되었고 약을 끊게 되었으며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올 때마다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분 루틴만 따라 하시면 겨울철 무릎 통증에서 확실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보시겠어요? 다음 5가지 증상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30분 이상 뻣뻣합니다. 둘째, 무릎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납니다. 셋째, 무릎이 차갑고 시립니다. 넷째,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아픕니다. 다섯째, 계단 내려갈 때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어떠세요? 이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2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하고 3개 이상이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무릎 영골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릎인데 왜 여름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유독 더 아픈 걸까요? 이게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리학적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근육 경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손발, 무릎 같은 말단 부위는 혈관 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겨울에 빨래를 밖에 널어놓으면 뻣뻣하게 굳는 것처럼요. 무릎 주변 근육이 굳으면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아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밤새 움직이지 않고 자는 동안 근육이 더욱 굳어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혈류 저하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당연히 혈액 순환도 나빠집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반대로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혈류가 나빠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에 쌓인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필요한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염증이 계속 쌓이고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도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 혈류가 나쁜 상태를 방치하면
연골이 계속 손상되어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연골 압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날씨에 근육이 굳으면 그 근육이 무릎 관절을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중요한데요. 이 근육이 긴장되면 무릎뼈를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무릎 관절에 압력을 가하게 돼요. 이렇게 압력을 받는 무릎 연골은 계속 눌리면서 닳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이 얇아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며 결국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미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인이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만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굳으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악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야외 활동도 줄어들잖아요. 추우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어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3분 루틴의 핵심입니다. 이 루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오금 스트레칭으로 뒤쪽 근육을 풀어주고 대퇴사두근 마사지로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종아리 펌프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해주시면 여러분의 무릎은 겨울에도 여름처럼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금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오금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무릎 뒤쪽 다리를 구부리면 움푹 들어가는 그 부분이 바로 오금입니다. 이 오금 부분에는 햄스트링이라는 중요한 근육이 지나갑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서 무릎 뒤까지 길게 이어진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으면 무릎을 펼 때마다 뒤쪽에서 당기면서 통증이 생겨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햄스트링이 차가워지면서 더 빡빡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를 때마다 뒤쪽이 당기면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금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풀어주면 무릎을 움직일 때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7세 박영수 씨는 오금 스트레칭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영수 씨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오래 서서 일하셨는데 60대 후반이 되니 무릎 뒤쪽이 항상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었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펴려고 하면 뒤쪽이 너무 당겨서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주물러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소염진통제만 처방해 주셨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효과는 며칠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 치료실에 오셨고 저는 박영수 씨의 무릎 뒤를 만져봤습니다. 햄스트링이 밧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박영수 씨, 지금 무릎 뒤쪽 근육이 너무 굳어 있어요. 이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박영수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오금 스트레칭을 실천하셨어요. 3일 후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뻣뻣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는 이제 아침에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동네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박영수 씨처럼 오금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주셔도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금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침대나 요 위에서 해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시면 더 편합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만큼만 펴세요. 이제 펴진 다리의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보세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만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때 무릎 뒤쪽에서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그 느낌이 오금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만 하세요.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때 숨을 참지 말고 편하게 호흡하세요. 10초가 지나면 천천히 발끝을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발끝을 당기세요. 이렇게 10초 당기고 5초 쉬고를 5번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가 끝나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 뒤가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강할 수 있는데 며칠 계속하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칭 할 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편 채로 상체만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이때도 무릎 뒤쪽에서 더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 텐데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숙이세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상체를 숙이지 않고 발끝만 당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트레칭은 절대 반동을 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튕기듯이 당겼다 놨다 하면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일정하게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금 스트레칭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아침에 풀어주면 하루 종일 무릎이 훨씬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다음날 아침 무릎도 덜 뻣뻣해집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점심시간에 한 번 더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햄스트링이 계속 굽혀진 상태로 있어서 더 빨리 굳어버리거든요.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주시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다리를 펴고 발끝을 당기고 10초 유지하세요. 어떠세요? 무릎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느낌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느껴주시면 일주일 후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주무르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무릎뼈를 위에서 잡아당기면서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긴장하고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뼈를 계속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무릎 관절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압력이 계속되면 무릎 연골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이 근육이 더 빡빡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무릎 앞쪽이 유독 더 아픈 거죠. 인천에 사는 72세 최명희 씨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최명희 씨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60대 후반부터 무릎 앞쪽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 앞쪽에서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무릎뼈 아래 연골이 물러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의사는 주사 치료와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최명희 씨는 매일 시장에 나가야 해서 병원에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최명희 씨의 허벅지 앞쪽을 만져봤습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최명희 씨, 지금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이 근육이 무릎뼈를 계속 잡아당기면서 무릎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풀어줘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최명희 씨에게 대퇴사두근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허벅지 앞쪽을 꾹꾹 눌러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최명희 씨는 매일 아침 시장 나가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 마사지를 실천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대요. 선생님, 신기해요. 허벅지를 문질렀을 뿐인데 무릎이 훨씬 편해졌어요. 2주 후에는 무릎 앞쪽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시장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앉았다 일어설 때도 안 아프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무릎이 괜찮아요. 진작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몇 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도 최명희 씨는 매일 이 마사지를 하면서 무릎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최명희 씨처럼 대퇴사두근 마사지만 제대로 해주셔도 무릎 앞쪽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퇴사두근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고 없으면 침대 끝에 앉아도 됩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조금 펴세요.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만 펴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무릎뼈에서 골반 쪽으로 손을 쭉 올려가 보시면 큰 근육이 만져질 거예요. 바로 이게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의 중간 지점, 무릎과 골반 사이 딱 중간쯤을 찾으세요. 대략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의 부분입니다. 이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그 부위에 대세요. 다른 손가락들은 허벅지 옆이나 뒤쪽을 감싸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누르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다가 점점 힘을 더해서 아, 여기 뭉쳐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누르세요. 너무 아프게 누르면 안 되고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문지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문질러 주세요. 문지르다 보면 특히 뭉쳐서 딱딱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눌러주세요. 딱딱한 부분을 꾹 눌러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빼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누르고 풀기를 5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제 그 위치에서 조금 위쪽으로 이동해서 똑같이 마사지해 주세요. 그 다음엔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또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 중간 부분을 위, 중간, 아래 세 군데를 각각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다 하는데 1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대퇴사두근 마사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하루 종일 무릎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피로가 쌓인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요. 특히 오래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오른 날에는 자기 전에 꼭 마사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날 무릎이 훨씬 덜 아플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가볍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5번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풀린 근육이 더 잘 유지됩니다. 여러분, 대퇴사두근 마사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뭉쳐 있으면 아무리 다른 치료를 받아도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매일 단 2분만 투자해서 이 근육을 풀어주시면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눌러보시면 뭉쳐있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을 꾹꾹 눌러서 풀어주세요. 어떠세요?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느낌을 매일 느껴주시면 일주일 후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여러분, 종아리가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종아리는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 아래쪽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이때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에도 혈액과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무릎 관절의 염증 물질도 잘 빠져나가고 연골에 필요한 영양분도 잘 공급되어서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종아리 펌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발끝은 바닥에 붙인 채로 뒤꿈치만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까치발을 든 것처럼요. 이때 종아리 뒤쪽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자세도 3초 동안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3초가 지나면 천천히 뒤꿈치를 내려놓으세요. 발 뒤꿈치 올리고 3초를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10번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셔도 됩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의 핵심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빠르게 펌프질 하듯이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까? 운동할 때 종아리에 집중하세요.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발끝을 올릴 때는 종아리 앞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뒤꿈치를 올릴 때는 종아리 뒤쪽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해요. 발을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운동은 언제 해도 좋습니다. 앉아 있을 때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TV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식사 후에 쉴 때, 이렇게 앉아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고여서 무릎이 붓고 뻐근해지거든요. 이때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주면 고인 혈액이 순환되면서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단 1분만 투자해도 다리 전체에 혈액이 쫙 도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꾸준히 하시면 무릎이 따뜻해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이 차갑고 시리신 분들은 이 운동을 꼭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 올리고 3초, 발 뒤꿈치 올리고 3초. 어떠세요? 종아리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느낌을 매일 느껴주시면 여러분의 무릎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될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분 겨울 무릎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금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10초 유지하세요. 이걸 5번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무릎 뒤쪽 햄스트링을 풀어주면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1분씩 투자해 주세요. 두 번째, 대퇴사두근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앞쪽 중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문질러 주세요.
한쪽 다리당 1분씩 양쪽 다리 합쳐서 2분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를 올리고 3초를 10번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무릎이 따뜻해지고 시림 증상이 사라집니다. 앉아 있을 때 틈틈이 하루에 3-4번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루틴을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3분입니다.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하루 6분만 투자하시면 겨울철 무릎 통증에서 확실히 벗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치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건강하신 분들 많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꾸준한 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6분, 정말 작은 시간 투자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줍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김영철 씨는 3년 전 겨울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예약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자는 마음으로 제 치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김영철 씨에게 오늘 알려드린 3분 루틴을 가르쳐 드렸고 김영철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통증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철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선생님, 그때 수술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3분 루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영철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어서, 이미 무릎이 너무 망가져서 이런 생각들 모두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3분 루틴을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금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TV 보시면서 대퇴사두근 마사지하고 종아리 펌프 운동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 덜 아프고 밤에 무릎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아,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요.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실천하시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무릎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위해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겨울이 두렵지 않은, 계단이 두렵지 않은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오금 스트레칭, 대퇴사두근 마사지, 종아리 펌프 운동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통증 경험이나 이 루틴을 실천한 후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